두 개가 있고 이거는 이제 끝물 그러니까 이 부는 별 두 개로 그냥 끝난다 이런 별이 있다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도 같은 계급이지만 제일 끝발이 날리는 좋은 데는 어디다? 이쪽이네 이거. 왜?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야. 사람을 뽑고 사람을 누구를 세우고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저 산인이 분화할 때 2조 전랑 자리를 두고 싸웠다 이런 말 하잖아. 2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돈이죠 돈. 자 이런 거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럼 내가 지금 6조 직계자가 이 말을 썼는데 왕권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6조가 직접 왕한테 글을 올려라는 거야. 6조가 이거 거치지 말고 왕한테 직접 보고해라. 왕이 다 간섭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아닌 건 뭔데요? 이걸 거쳐서 가는 거야. 거쳐서 가는 거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다. 어디 안 써놨나? 이거는 이거 반대로 세종대왕 때 가면 의정부 서사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를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서 이쪽에서 좀 결정을 해서 왕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6조 직계제를 했던 왕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태종과 세종. 이것도 6조 직계제 나오죠. 그러면 그 외에는 대부분 의정부 서사제를 갖다는 것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인데 세종은 그나마 왕권에 여기 써놨네.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신하들의 권한이 더 셌습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뒤에 가면 뭐가 나와? 사림이 나오면서 뭐 붕당이니 예송이니 그거 주체가 누구예요? 다 신하들 권한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왕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사병을 혁파했다. 사병. 이제 나라 건국됐으니까 누구 개인이 갖고 있는 사병은 다 내놔라. 너는 국가에 내거나 다 없애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가 뭐냐면 원래 고려시대 때 도병마사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그 자체적인 군사기구였던 그 도병마사가 원나라 때 관제가 격화되면서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어. 이거를 보통은 도당이라고 그러죠. 두 글자 줄여서 도당. 근데 드라마 때 보면 뭐 도당에서 모여서 회의합시다. 이게 도당이 도평의사사입니다. 근데 이게 있었어. 건국초에도. 근데 그거 없애버려. 뭐 이런 소리 회의해. 내가 알아서 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없애버려. 그 다음에 창덕궁을 건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복궁이 깝깝해서 그렇습니다. 왜 깝깝하냐? 경복궁은 정도전이 생각하는 궁궐이에요. 이방원이 생각하는 궁궐과 달라. 자, 이방원은 왕이 중심이 돼야 되는 사회라면 정도전은 신하가 중심을 했죠. 그럼 정도전이 생각하는 왕은 뭐 해야 되냐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거예요. 그래 경복궁을 가보면 경복궁은 광화문 통과하면 내보내. 또 그 안에 문 통과하면 또 내보내. 또 문 통과하면 내보내. 되게 보면 네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경복궁은. 그러니까 왕은 근정전에 앉아서 신하들 얘기하면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창덕궁은 완전히 다릅니다. 창덕궁 가보신 분 알겠지만 창덕궁은 자유로워요. 길이 네모 반듯반듯하지 않습니다. 창덕궁은 가보면 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좀 자유분방하게 왕이 사책도 하고 길도 자유롭게 다니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궁궐을 하나 만든 거죠. 좀 갇혀있는 깝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유로운 궁궐을 만든 겁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만들었어요. 요 근처에 종묘가 있습니다. 같이 가보면 좋아요. 나중에 서울로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 갈 사람들이 여기는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서울 쪽에 대학을 가면 근데 그 구경하고 여러분 대학 갈 때 나는 몇 살일까? 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맞네. 안돼 별로 안 됐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이지 않겠나. 흰머리 생각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학 가서 서울에 혹시 이제 놀러 가고 하시면 제가 음식 시켜드릴게요. 저를 부르세요 이제. 내가 한번 가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와. 그때쯤 우리 애들 커서 우리 와이프가 내 서울 가는 걸 안 하겠지. 요새는 서울에서 누가 이렇게 안내해달라고 내한테 연락이 오는데 내가 못한다 하거든. 우리 와이프가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유 미나요. 서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한 6시간 깨져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서울 잘 안 가는데 난 서울 뭐 이런 데 놀러 가는 거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게 한 번씩 가져야 돼요. 왜냐면 자주 바뀌어요.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태종이 이제 민생 안정. 자, 양전 사업 새로운 못 쓰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가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세금을 똑바로 걷을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다음에 호패법 민증이네. 민증 호패법 민증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 들어보셨죠? 신문고. 네. 억울한 일 있으면 근데 함부로 막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영조 때 부활합니다.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영조 때. 그 다음에 활판 지금으로 말하면 글꼴입니다. 글꼴. 야, 우리도 예쁜 글꼴 쓰고 싶어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금속 발전에 개발됐지만 그걸로 이제 인쇄를 하다 보니까 글씨가 이상한 거야. 한자가 안 예쁜 거야. 그래서 활판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한 줄 보기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개미자가 나왔다. 세종 때는 가빙자가 나왔다 이러잖아. 이런 게 한 줄 때문에 한 문제가 틀린다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안 외워두면 나중에 그 보기 지문에 하나가 틀려가지고 만약에 78점이 돼가지고 2급이 되면 뭐 억울하잖아. 그죠? 난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전부 한 문제 때문에 급수 못 받는 애들 봤어요. 자, 그래서 그 글자 이름을 개미자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바탕체, 도둠체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거. 중국 크다랗게 나오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좀 해나게 나오고 중국이 제일 크게 세계에서 크게 나오고 이 지도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이게 일본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이런 게 보기로 그림으로 나온다고 시험에. 이거는 태조 이성계 때, 이거는 이방원 때. 자, 그 다음에 태정, 태세, 세종. 자, 세종이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태종이 다 골치 아픈 애들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이 공부에만 딱 집중할 수 있으려면 집에서 다른 걱정거리를 여러분한테 심어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맨날 싸운다. 또는 우리 집에 돈이 없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뭐 엄마 아빠가 막 힘들다고 얘기하신다.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데 이게 뭔가 영향을 받습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태종이 왕이 될 때는 태종을 도와준 사람도 많았겠죠. 아까 막 1차, 2차 왕자의 난을 태종 지 혼자 다 이겼겠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조차 다 날려버립니다. 태종이. 이걸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태종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결국 자기 손에는 피를 많이 봤죠. 실제로 죽인 사람도 많고 정몽주처럼 죽였고. 그러니까 자기 손에는 피를 많이 봤지만 내 아들 때에는 정말 학문으로서 나라를 융성하게 발전시키는 문화적인 왕이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방원의 마음이죠. 욕은 내가 다 먹고 가겠다. 그래서 이방원을 도와줬던 사람들, 특히나 이방원이 왕이 될 때 여러분 정말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이방원의 와이프입니다. 민씨입니다. 민씨. 조선의 민씨들이 왕비들이 여러 있습니다. 나중에 고종의 왕비도 명성하고 민씨인 것처럼 이 민씨들이 왕비만 도와준 게 아니라 그 민씨의 집안들 도와줬는데 그조차도 날려버렸다 나중에. 그 형제들. 왜냐면 나중에 세종이 왕이 되는데 삼촌들일 거 아니야. 삼촌들 다 민씨들인데 되게 입김이 세, 막 신하로서. 그러면 세종이 펼치고 싶어하는 데 못 핀단 말이야. 날려. 그런 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태종이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나니까 세종 입장에서는 세종 주변에는 세종을 도와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은 쫙 포진돼 있고 자꾸 뭐 자기 권력 내세우면서 막 세종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그 한 길만 갈 수 있는 거죠. 학문의 수양과 어떤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세종은 태종처럼 또 밀어붙이지도 않아. 왕권과 식권의 조화가 되긴 뭐냐면 6조 중에서 중요한 인사와 군사만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다 의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자, 그런 걸 하고 집현전 만들어서 학자들 공부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경연, 왕이 공부하는 거죠. 왕의 신하들하고 경연하는 거. 그 다음에 인재, 학술 이런 거 다 담당했다. 집현전에서. 그 다음에 드디어 호랑이 재상이라고 불렸던
그 김종서 장군, 최윤덕 장군 등을 보내가지고 4군 6진을 개척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 오늘날의 북한까지 포함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정 짓는 게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고려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었는데 4군 6진을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대마도 정벌을 한다. 스시마섬. 여러분 스시마섬 도 갔다 왔다잖아요. 스시마섬이 우리나라에서 더 가깝습니다. 일본에서 가까운 게 우리가 더 가깝습니다. 대마도 정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고려 때 박위 장군 나옵니다. 고려 때 국민왕 그 지나고 고려 말에 박위가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 조선에서 이종구가 나옵니다. 계속 우리 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독도가 저거 땅이라는 게 좀 웃긴 겁니다. 나는 그런 일본 가서 그때 일본을 선생님 아직까지 일본 안 가봤어요. 근데 일본 가까운데 안 가봤는데 일본을 가면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어디 가서 이렇게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들 뭐라고 대답할 때 궁금해. 내가 일본말을 못하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통역해보라 그래. 내가 반문을 하는 자기들이 일본 땅이면 왜 일본 땅이냐 내가 물어보겠지. 그러면 자기들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반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할까 또 재반박을 할 수 있잖아.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선생님 설명 들으면 아무 땅이래. 그런 걸 해보고 싶어. 뭐 그런 거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에도 박물관이 많잖아. 기념관에 가보면 다 좋은 것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씩 이제 약간 내가 짓궂은 마음에 가끔씩 그 박물관 설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런 거는 왜 이거는 이렇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분들이 1번 모르거나 모를 수도 있어 그런 내용을. 2번 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 식으로 좋은 것만 써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3번 이런 데도 있어요. 다음부터 내보고 오지 말아. 그런 데도 있었어요. 왜? 자기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얘기한다. 실제로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신고해줘.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인식 이 정도인가? 아니 그거를 예를 들면 맞고 안 맞고를 뭐 따지든 아니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 쳐.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분을 자기들 존경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면을 들춰내니까 오지 마래. 그래서 참 인식이 그렇구나.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일본 가면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싸우고 싶고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평범한 일본 사람들, 일본의 극우 세력들 말고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독도에 대해 생각할까? 아니면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그럴 수도 있고 독도가 뭐냐 다케시마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일본 사람들도 역사 의식이 별로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시민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다시 생긴다고 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탄핵이 뭔지 막 알려주잖아요. 그죠? 비상계엄이 뭔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많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애들한테 막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문제가 터지면 물론 그렇다고 자꾸 터지면 안 돼. 좀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세종 봅시다. 세종이 한 거 많아. 세종은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정치를 했다. 그래서 농본,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천문이 중요합니다. 별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걸 알아야 달을 계산해서 이때쯤 되면 비가 온다. 이때쯤 되면 장마가 온다. 이때쯤 되면 가뭄이 온다.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야 농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꼭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선동여왕 때 첨성대 만들어진 것처럼 농업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훈민정음 본인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죠. 나라 말상이 균기계 달아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말과 문자가 다르잖아.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시다가 어리석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뭘 이루고 싶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훌륭한 거죠.
자기는 본인은 잘 안 쓰고 양반들을 안 썼어. 이거 만들어도 양반들을 안 썼어. 한글을. 근데도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한글이. 자, 이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든 기념으로 용비어 청각, 자기들의 조상들을 높이는 글을 만들고, 삼방행식도,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유교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인 거죠. 한쪽은 그림이 있고 한쪽은 글이 있어요. 자, 요렇게 행동해라. 사람 만나면 요렇게 행동해라. 삼방행식. 그 다음에 역법이 달력이라 했습니다. 달력. 시간을 계산하고 날짜를 계산하는 혼천이, 앙부일구, 해시계, 자경로, 물시계, 칠정산, 이게 달력. 점령실.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종대왕께. 의학, 향약, 집성박. 와, 이거 어렵지. 이런 게 한 줄로 나오거든. 향약, 집성박. 이거 지금 외우지 말고 그냥 그런 것도 하면 돼요. 자, 향약 구급방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향약 구급방. 그거는 구잖아, 기억이잖아. 고려 때 겁니다. 향약 집성방, 지읒이잖아. 조선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자, 이런 보기가 하나씩 튀어나와요. 나중에. 향약 구급방은 고려 때 의학 서적이고, 서적이 책이야. 의학 서적이고, 향약 집성방은 조선 때 겁니다. 기억과 지읒, 고려냐 조선이냐. 그 다음에 의방 유치 이런 책들이 있었고, 음악 대단하죠. 음악 악보인 정감보, 악보도 만들고, 또 노래 여민락 객성과 함께 즐거웠다. 여민락 백성과 여 함께 락 즐거웠다. 이런 여민락 같은 그것도 만들었어요. 활판도 있었고 한 게 되게 많죠.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냐면 봐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법을 시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금을 거둘 때도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걷니까. 그 다음에 풍년과 흉년에 따라 다르게 걷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땅이 여기는 비옥한 땅이고 여기는 별로 안 비옥한 땅도 있을 거 아니야. 땅의 비옥도에 따라 또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면 세금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게 전분 육등법, 땅을 나누고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구두법, 육등법 나눠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면 아주 비옥한 땅, 거기에 아주 풍년, 그런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거야. 이해가? 여기는 아주 보통 땅, 여기는 그 다음에 아주 흉년, 그런 세금을 좀 적게 걷겠죠. 이걸 다 나눠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눠 놓으면 사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이걸 근데 시행하는 관리들은 귀찮겠죠. 이 세종 지나고 잘 안 됩니다 이게. 세종 때는 가능했던 거야. 왜? 세종 때는 귀찮게 했으니까. 아주 사람들의 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는 무료 급식 안 했으면 좋겠어. 야, 엄청 잘 사는 사람 무료 급식 할 필요 있나? 그냥 지금 다 무료 급식이잖아. 지금 다 그냥 공짜로 지원하는 게 많잖아. 좀 나는 더 힘든 사람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좀 안 힘든 애는 그냥 냅둬도 되는데 그걸 일일이 디테일하게 나누기가 쉬울까요? 어려워. 그냥 무상 다 가는 거지.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세요. 뭐 디테일하게 나누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종 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세종의 의지와 관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세종 이후부터 조선이 또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자, 보세요. 태정, 태세, 그 다음. 자, 문종, 단종, 그 다음에 세조입니다. 자, 문종이 첫째 아들이고, 세종이 첫째 아들이고, 문종의 둘째 아들이, 말을 잘못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입니다. 그 다음에 수양대군 밑에 보면 또 뭐 안평대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군들이 있는데 쭉쭉쭉쭉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문종이 병약했어요. 문종도 성격은 좋고 똑똑했다고 하는데 약했어 몸이. 그리고 문종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으니까 당연히 문종의 아들도 어렸겠죠. 그 단종이 왕이 됐는데 요때 이제 누가 살아있었냐면 김종서가 살아있었어요. 그 사군육전이 개척했던 호랑이 제상, 좌상대감, 좌의정 김종서가 살아있었어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여기정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종을 도와주는 걸로 이제 약속을 다 했어. 다 이제 했는데 수양이라는 이름도
세종이 지어줄 만큼 아주 똑똑했고 수양되고 그랬는데 수양이 야심이 있는 거예요. 수양이 야심이 있었고 결국 수양이 사람을 모으줘야 돼요. 혼자 할 수는 없죠.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모아서 결국 단종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단종을 몰아내는 게 말이 쉽지. 누구를 몰아내? 결국 얘들을 몰아내야 되죠. 네. 그 수양도 그럼 사람을 길러야 되잖아. 특히 사람이라는 게 좌상대감이 가지고 있는 게 병권입니다. 병권. 그러니까 군사권 누가 쥐고 있다? 김용서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깨기 위해서는 조선의 군사 다 모아놓고 수양이 쳐들어가면 안 되겠죠. 수양 입장에서는 그냥 김종서만 상대해야 되는 거야. 그 병사들이 나오기 전에 김종서를 빨리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쳐들어가서 김종서를 죽이게 됩니다. 왕은 단종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수양을 도와줬던 수양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칠삭동이 한명회. 7달 말투였던 한명회. 그 다음에 배신자라고 여겨졌던 신숙주. 숙주나물의 그 숙주를.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수양을 도와줘. 그러니까 한명회, 내가 얘기한 적 있죠. 한명회가 놀았던 정자 이름이 압구정이라고. 강남의 압구정. 이제 그런 거.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래, 하나의 반란이죠. 이걸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계유정난. 1453년인가 4년이 그때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단종 아웃시키고 집현전을 없앱니다. 자, 집현전을 왜 없앴냐면 세조 입장에서도 집현전 학자들이 도와줘서 자기가 세조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세조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집현전 학자들이 세조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충신에게는 불사이군이다. 충신은 2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단종만이 우리의 유일한 임금이다. 계속 그러니까 막 줄이를 틀고 고문을 해도 안 듣는 거야. 결국 그래서 저 새끼를 없애라. 그리고 죽음으로써 나타냈던 사람이 성상문, 이계, 박팽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경연도 없애버립니다. 왜? 학자들이 왕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 세조가 없애버립니다. 경연도 없애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불교도 강화시킵니다. 왜? 지금 유교적인 걸 얘기하려니까 유교를 왕이 이제 깨뜨려버렸잖아. 왕이 뭔가를 깨뜨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유교적인 거 얘기하기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불교를 갑자기 막 띄웁니다. 불교를 띄우면서 책도 간행하고 이 책을 간행하는 간경 도감이라는 것도 만들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왕이 되는 것을 지방 사람들은 다 찬성했을까? 지방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지방에서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시에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진압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유향소도 없애버립니다. 물론 뒤에 다 생기다. 뒤에 다 생기긴 하는데, 유향소가 지방 양반들이 모여가지고